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토요일 코너였던 우리 노래 전시회가 일요일로 이사했습니다. 한 템포 더 느린 걸음으로 더 여유있게 이 코너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은 그 여유를 즐기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일요일 아침에 품격을 높여줄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활성 씨의 안내로 한국 대중음악의 명작들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활성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뵈니 또 뭔가 더 평온하면서도 새롭네요. 맞아요. 네. 저도 코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작품들도 새롭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보게 되나요? 네,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시회는 한대수님의 노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얼마 전에 초대 손님으로도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대수님 하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특히 뭐 포크가 들어가는 모던 포크나 포크락, 또 싱어송라이터의 계보에서도 무언가 최초로 했다, 혹은 대부다, 레전드다, 이런 수식어를 늘 가지고 계신 뮤지션이에요. 정말 아티스트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시다, 이렇게요. 네, 사실 그 아트나 아티스트 이런 말들이 좀 그 무게나 질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쓰기에 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한대수라는 음악가는 그 아트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을 그 뉘앙스가 정말 생생하게 매칭되는 그런 아티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가라는 이름 안에 가둬둘 수 없을 정도로 예술의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또 뭐 시집, 에세이집, 평론집 같은 책을 많이 내시기도 했고, 또 원래는 사진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진전도 또 여시기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글을 쓰는 일이나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이 소설가나 사진작가쯤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글을 쓰고 싶은 누구나 또 사진을 찍고 싶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사진 찍으려면 사진기에 대한, 카메라에 대한 여러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뭐 휴대폰에 들어있으니까 네. 그 카메라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네,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술의 대중화라는 것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짠하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좋은 글이나 좋은 사진, 좋은 노래, 나아가서 좋은 예술에 대한 일종의 품귀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의 결과물들이 많아진 만큼 예술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음악을 듣는 청취자나 혹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걸 가려내는 힘마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들을 한대수의 노래는 어쩌면 그런 예술 과잉, 혹은 어쨌든 그 예술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이분의 음악이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귀하다, 좋은 노래, 좋은 예술의 한 예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대수의 노래야말로 진짜 예술이다, 이런 뜻에서라기보다는 한대수라는 음악가가 팝 뮤직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 또 자연스러움이라는 문제를 아주 끊임없이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특히
자유의 문제를 자기 문제, 자기 존재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를 전 생애에 걸쳐서 정말 온 몸으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어른으로, 그런 한 분의 선생님으로 또 믿어집니다. 김말성 씨의 표현 중에서 밀고 가는에 밑줄 쫙 긋게 되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자유를 향해서 쫙 그냥 계속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떤 곡 듣게 되나요? 네, 하룻밤이라는 작품이고요. 74년 발매된 한대수님의 첫 번째 음반에 실린 곡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걸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가 느껴지고 스케일도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한 표현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 다른 호흡으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가사 보면 하룻밤을 지나서 저 초가집 안에 구수한 나뭇잎을 맡으며 그리고 시선을 다시 하늘로 옮겨요. 오르는 새, 하늘을 나르는 흰 구름도 보고 그리고 또 긴 숨도 한번 쉬어보자. 그 한숨 쉬는 거에 머물지 않고 또 태양 얘기, 참새 얘기, 염소 얘기 이런 것들이 한 줄 한 줄 빼곡히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 8줄인데요. 네. 이 안에 세상이 다 담겨 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노래입니다. 예, 저도 한철 씨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니 뭔가 전율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한대수 작사 작곡 노래에도 역시 한대수 하룻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룻밤 지나서 저 초가집 안에 구수한 나뭇잎 맡으면 오르는 새하늘 나르는 흰 구름 긴 숨을 한번 또 쉬자. 비치는 새 태양 참새 저두렁 이 모든 것은 나의 새 세상. 뛰어라 염소야 새 날을 맞으러 첫 발자국 듣기 전에 새벽에 빛나는 켜진 바다 보면서 오래 차면 바닷가로 그릴 때 두 손이 두 마음을 잡고 연결해 말도 없이 웃는 얼굴도 하얀 갈매기는 옆을 지나가면서 기쁜 마음의 노래소리 들리네. 그대여 가볼까 저 수평선 아래 파도 아래 슬픔 덜지세. 한대수의 하룻밤 듣고 왔습니다. 좀 진부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연 앞에 그냥 서 있다? 이런 느낌 이 노래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좀 과감하게 얘기해보자면 모든 예술이나 예술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물론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테크닉적인 훈련 이런 고단한 문제들을 예술가들은 지겹게 또 마주쳐야 하고 또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거나 또 그러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예술가가 자기 작품 속에 담아내고 싶은 건 결국 어떤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보면 한대수님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예술의 목표는 어쩌면 음악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70년대 팝 뮤지션들 보면 조금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런 자연스러움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시대 예술가들은 훨씬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추구하고 또 표현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대수의 혼잣말 같은 조용한 읊조림 속에 이 자유, 또 자유를 향한 갈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예술적인 긴장감이 더불어 맞습니다. 느껴진다는 게 그게 또 포인트죠. 네,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예술적 긴장감이 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이 이 한대수의 노래가 오늘 한국 대중음악에 너무나 귀한 보물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그런 유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집 앨범 수록곡 중에 이제 하룻밤을 들려드렸는데 이 앨범의 수록곡 다른 곡들을 살펴보면 문장의 어미의 하오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 한대수 씨가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시점이어서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 재밌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작가와 작품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이번엔 또 한 분의 자연스러운 음악과 노래로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뮤지션인데요. 네. 바로 이장희 님의 작품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네, 이 방송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곡은 1988년에 발매된 이장희 님의 사실상 마지막 정규 앨범에 실린 노래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에너제틱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앨범에는 노래가 풀 버전 그리고 라디오 버전 이렇게 두 버전으로 실려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걸맞게 라디오 버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버전과 풀 버전이 있다는 거는 풀 버전이 라디오에서 재생되기에는 곡의 길이가 좀 길다. 이렇게 네네. 추측되는데요. 네. 한 11분이 좀 넘더라고요. 와, 네. 기네요. 네, 대작이라면 대작이죠. 길이도 길이지만 저희 중장년 이장이 하면 중장년 분들에게 떠오르는 히트곡들이 있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미롭고 감미롭죠. 네. 또 그건 너 이장희를 오늘의 이장희로 있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건 너 같은 히트곡 에서 보이는 어떤 특유의
익살스러움 과는 사뭇 다른 뭐랄까요,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존재의 벼랑 끝에 몰린 한 사람, 한 인간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직설적이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벼랑 끝에 선 인간의 절규. 야, 그러고 보니까 이 곡에서의 이장희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노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진짜 셰익스피어 연극의 한 장면처럼 맞습니다. 목소리가 그 음표가 주어진 그 선을 살짝 벗어나요. 네. 무슨 까닭에 그 가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같이 한번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간에 무슨 까닭에라는 외치는 이장희 씨의 목소리와 함께 헛웃음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아주 여러분의 내리에 콕 박힐 그런 노래입니다. 이장희 작사 작곡, 이장희의 목소리로 듣는 나는 누구인가 라디오 버전으로 듣습니다. 나는 물어본다. 용기를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느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숫자 그대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는 걸까? 철없는 인생들에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의 해된 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의 해된 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심보로 지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이장희의 노래 나는 누구인가 라디오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일요일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가 이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를 소개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한국 가요는 요즘에 뭐 K-팝이나 가요와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불리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나 규격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다거나 할까요? 네네.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음악가들의 진보적인 질문과 실험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행해졌고 또 대중들은 음악가들의 그런 작업, 또 공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또 앨범이 나오길 기다리고 또 아낌없이 대가 없이 환호하고 그랬던 아주 특별했던 시기가 그 당시 70년대를 중심으로 했었던 20세기 후반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음악계 저희 선배님들은 그래서일까요? 60년대 한 중반부터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를 그런 시절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땐 뮤지션들에게는 참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예전의 명곡들을 한번 들춰내보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꾸 라떼는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진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음악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는 건 음악가들에게는 진짜 축복이었고요. 지금도 또 그러한 뮤지션들이 어딘가에는 계속 꾸준히 음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대중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일이 대중음악가에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시절에는 뭔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과 멜로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했던 순서라면, 지금은 좀 역순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가 분석을 하죠. 대중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노래가 소비될 플랫폼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뭐 틱톡이나 그런 그 쇼츠 같은 데 들려질 노래라면 노래가 3분, 4분짜리 한 곡이 아니라 15초, 20초짜리로 잘게 나눠져도 노래처럼 들리게 하는 그 요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노래를 이제 제작 의뢰할 때는 레퍼런스라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노래 2곡 정도를 이제 제안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리듬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이제 멜로디 작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20-30년. 근데 네. 굉장히 노래가 제작되는 과정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20세기의 뮤지션들은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 뮤지션도 뮤지션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악이 내가 정말 원했던 바로 그건가? 라고 질문하는 뮤지션이 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 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네. 가까운 어딘가에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좋은 음악을 각자의 또 자리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제 일상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얘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훌륭한 뮤지션들이 진짜 많고요. 근데 또 오해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뮤지션들은 대중과의 만남이나 소통에 대해서 또 절실함이 조금 덜하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노래나 아니면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또 용기를 내서 꺼내놓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설 자리가 조금 부족해진 것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기를 혹은 누군가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노래를 만들고 또 같이 부르는 그런 문화가 21세기 어느 또 시절에 다시 피어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이 코너 또 창호해드린 햇살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과거에 좋았던 음악 문화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아름답고 노래답고 낭만이 있는 그런 음악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짠짠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뭔가 지금 뿜뿜뿜하네요. 지금 김할성 씨와 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이파이브는 못하지만. 자,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세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산울림의 회상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곡도 명곡이죠. 예, 이 산울림 그룹 사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셨던 김창훈님의 작사 작곡이고 노래를 김창환님이 하셨습니다. 1982년에 발매된 산울림 8집 수록곡이고요. 이것도 아주 히트된 또 상업적으로도 맞아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뭐 앨범이기도 그래서인지 후배 뮤지션들에 의해서도 리메이크가 참 많이 되었던 산울림의 명곡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네네. 일단 오늘 들으실 버전은 정규 앨범이 아닌 2016년에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의 그 연주 실황을 녹음한 것인데요. 약간 연주의 미스도 실황인 만큼 있고 네. 또 그 당시면 환갑을 훌쩍 넘겼던 나이더라고요. 그 김창환님의 그 말이나 말에 담겨 있는 힘이나 이런 것도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이 역시 참 좋은 자연스러움이 담긴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움. 지난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도 선곡되었던 조동진, 김민기, 최성원, 또 어떤 날과 유재하 이 노래들에서 정말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전주 이야기 했을 때 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쓱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라고 말이죠. 네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한 작가가 자기의 작업, 예술 작업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얻어낸 것일 텐데 그 자연스러움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 탁월한 자연스러움 때문에 네. 그 자연스러움이 가진 진정한 예술적 가치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연스러움인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못하는 어떤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예술가들이 직접 의도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의 비밀이기도 하겠지만 또 무엇보다 그 자연스러움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그렇게 인위적으로 표현되고 또 의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여간 예술가들은 고민해왔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함께 들을 회상, 이 회상의 감상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노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음악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그 음악가는 바랄 텐데 그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대중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뮤지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해가 되는 것들이요. 네, 그것이 음악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음악적 아름다움이 노래가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뮤지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름 아닌 그 뮤지션이 만든 음악적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와, 요건 뭘까요? 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알쏭달쏭한데요. 예. 정확한 비유가 될진 모르겠지만 영화를 봤는데 영화 음악만 기억에 남았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음악 저도 작업을 조금 해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흔히 말해서 이제 후크송 있잖아요. 후크송의 그런 요소는 영화 음악에 넣으면 왜냐하면 영화 장면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분산되는 집중을 가져가게 되니까 지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뮤지션일수록 영화 음악계에서 어떤 거리를 좀 둔다고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네요. 뭐 영화 얘기로 갈 것 없이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악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멜로디에 가장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 들을 때 가사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멜로디를 먼저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좋은 멜로디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높이들이 적당히 배열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화성도 포함되어 있고 거의 리듬과 그루브와 또 다이내믹들이 아주 잘 포함되어 있어야 또 그것들 사이에 정교한 조화가 또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그 멜로디를 정말 좋은 멜로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멜로디만 전면에 있고 나머지 요소들은 저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그 몇 가지 요소들의 아주 잘된 조각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코드 진행이 멋있고 리듬이 끝내주고 그루브가 둠칫다칫 이런 노래들이 진짜 많지만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노래는 또 반대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종의 반전이랄까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 그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까지 갖추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그 노래에 담긴 이야기가 뭐든지 간에 또 그 뮤지션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뭐 이거였든 저거였든지 간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린 뭔가 음악적으로 충족돼 버렸으니까 말이죠. 아, 그러네요. 뭐 듣고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팝송이 있는데 가사가 이제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도 그 노래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그게 음악적으로 아름답지 않으면 가사가 아무리 멋있어도 잘 안 듣게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거꾸로 보면. 네. 그런데 이 산울림의 회상은 그런 뜻에서
노랫말, 노래에 담긴 이야기, 사실 이것 외에 음악적으로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들을 만한 게 있지만 많이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밤새워 카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음악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 네. 맞아. 지난주에 우리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네. 밤새워 카피하고 싶은 기타 플레이와 연주가 막 들어있던 노래였던 네, 거에 네. 반해서 말이죠. 네, 회상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네. 조금은 단조로운 음악적 요소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뭐 멜로디도 계속 벌스만 반복되다가 짧은 브릿지에서 끝나죠. 뭐 다른 후렴이 더 있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많은 노래가 사실 애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그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보다 음악적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몰두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뮤지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노래는 뭐 이제 이게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악적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 또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장식하고 있는 그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런 아름다운 음악적 요소들을 때로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회상뿐 아니라 산울림의 많은 명곡들이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팝이든 가요든 어떤 곡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그냥 밴드 사운드나 오케스트레이션이 들어가면 너무 멋있을 텐데 음악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기타 하나에 의존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말입니다. 네. 그게 웸블리 스테디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뮤지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곡일 경우에는 그렇고 또 자신은 노랫말을 내 모든 예술적 혼을 바쳐서 만들어낸 음악적 아름다움의 소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또 다른 방식의 그렇겠네요. 창작 과정들이 있겠죠. 야, 자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곡이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게 회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전시회에서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 김창완의 무심하면서도 이 덤덤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김창완의 보컬은 또 그 슬픔을 묘하게 극대화시켜주고 있는데요.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대중음악의 영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후회, 아픔, 또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맞아요. 뭔가 꾸미지 않는 그 덤덤한 보컬. 그리고 심지어 무대에서 김창완 씨가 이러한 노래를 할 때 시선도 한 15도 정도 위를 오른쪽으로 봤다가 느릿하게 왼쪽으로 갔다가 해요. 막 시선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 버릴 거야.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산울림의 회상. 오늘은 김창완의 노래로 듣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의 라이브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래 전시회의 큐레이터,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길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나보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알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